아이 아빠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 아니냐? 그리고 아이의 교육은 돈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정우성 씨가 충분히 아이 데리고 오고 싶은 욕심 나중에 생길 것 같거든요. 문가비 씨 입장에서는 아이하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문가비 씨는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잘 키우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되는 법률사무소 더 든든 유튜브이고요. 저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희한테 질문도 주신 부분인데요.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와의 혼외에서 낳은 아이, 그 아들을 만약에 내가 데려와서 키우고 싶어요 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정우성 씨가 아이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겠다, 아이로 인정한다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 여성을 만났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기도 하거든요. 배우이고 또 미혼인 정우성 씨가 뭐 어떤 연애를 하건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아이 아빠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 아니냐? 그리고 아이의 교육은 돈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아이가 태어났고 정우성 씨가 이제부터라도 나는 친부로서 아이를 내가 데려와서 내가 직접 케어하고 양육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게 충분히 아이의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이고요. 가사 사건, 특히 친권, 양육권, 변경 사건 많이 하다 보면 저희 이제 남자 의뢰인분들이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인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와닿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이제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모성애라는 게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좀 생겨오는데 아빠들은 태어나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데려오고 싶어요, 이런 문의 정말 많거든요. 솔직히 답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쉽지 않다는 거고 준비하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쉽지 않냐면 우리 가정법원은 양육 환경을 바꾸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을 그대로 지켜주고 이런 것들 좀 중요시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아이가 갓 태어났지 않습니까? 특히 영유아기의 아이와 엄마와의 애착관계 그리고 모성의 영향력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 하지만 변경할 수는 있다. 이거를 좀 제가 최근에 좀 승소했던 케이스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변호사님 옆에서 봤는데 이제 이혼했던 부부인데 한쪽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 내가, 이렇게 찾아오신 의뢰인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1심에서는 졌어요. 네, 그냥 맞아요. 키우던 쪽이 키우는 게 아이한테 복지에 좋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아니다, 아이 양육 환경을 나머지 한쪽으로 바꿔라라고 승소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였어요? 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친권, 양육권,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첫 번째 하나의 키워드 자녀의 복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녀의 의사라는 걸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만 13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의 아이들, 저희 사실 의뢰인 사건의 아이도 6살이었거든요. 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희 사건의 경우에는 면접 교섭을 하다가 아이가 아빠랑 살고 싶다, 나 엄마한테 가기 싫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게 됐고, 당연히 이제 판사님께서 처음에는 돌려주셔야 된다, 그래도 양육권이 이제 다른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 아이를 억지로 떼서 막 데려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건의 경우에는 정말 판사님이 그러면 양측 부모가 면접 교섭을 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지 그런 의사들을 영상으로 찍어와라, 이런 지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주말에 같이 동석도 했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결정이에요. 네, 맞아요. 왜냐면 아이에게도 너무 힘들고, 저 같은 경우는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을 웬만하면 잘 안 맡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소송이에요. 그래서 항상 의뢰인들 만나뵈면은 정말로 아이가 당신과 살기를 원하냐 꼭 물어보고 아이도 한번 만나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사건도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가 실제로 정말 아빠랑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력했고요. 이제 그러한 표현이 법정에서 전달이 됐고, 그리고 법정에서 잘 입증했고, 그래서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정우성 씨는 만약에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졌어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양육권자 변경에 좀 유리할까요? 사실 시간이 일단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해요. 영유아기 단계에서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우성 씨의 개인의 측면에서 사실 전 정우성 씨가 충분히
아이 데리고 오고 싶은 욕심 나중에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시간이 지금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가정 환경, 양육 환경 조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은 사실 아이는 엄마가 할 일도 있고 아빠가 할 일도 있잖아요. 키울 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우성 씨가 뭐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유리한가요? 유불리는 사실 뭐 판사님 재량에 달려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유리합니다. 네, 오. 유리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비록 아빠지만 내가 엄마 아빠 역할 다 해줄 수 있습니다. 1번 증명하고요. 또 보조양육자 역할 되게 중요해요. 그게 보조양육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 근처에 많이 살아요. 저희 사건 의뢰인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픽업 같은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혼인을 해서 엄마 아빠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엄마 아빠 역할 나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보조 양육자가 이렇게 있고요. 제가 아이를 위한 양육 환경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고 또 아이가 저와 살길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앞으로 만약에 정우성 씨가 결혼을 하신다면 본인이나 그 와이프가 뭐 어떤 일을 하거나 할 경우에도 보조 양육자가 있다라는 네, 점도 네. 증명을 하시고, 근데 보통 법적으로는 다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군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게 보통 증거가 돼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고 경제적이나 뭐 양육 교육 환경 같은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야 뭐 정우성 씨가 워낙 돈이 많으시니까 네, 경제력 맞습니다. 부분에서는 유리할 거고, 이렇게 환경이 조성된다면 나이가 조금 들고 어머니로부터 약간 독립을 하게 되면서 점점 정우성 씨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가비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SNS에 쓴 글을 보니까 아이하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친부가 내가 아이 키우겠다, 양육권 내가 가져오겠다 이렇게 소송을 걸어왔어요. 그러면 문가비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사실 문가비 씨는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잘 키우시면 돼요. 친권 양육권 뺏기기 싫어요. 이런 분들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요. 애들이랑 재밌게 잘 지내라. 지금처럼 잘 지내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괜히 아이들한테 아빠 욕할 필요 없고요. 그런 거 애들한테 부정적인 정서가 형성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긍정적으로 양육자와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거 양육 중요하네. 환경은 잘 유지하면서 잘 키우시면 돼요. 아이와 행복하게 잘 키우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네. 이제 아이가 조금 자라고 만약에 아빠 쪽에서 양육권을 내가 갖고 오겠다라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면접관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나이면 아이하고 여러 시간 동안 그 사람이 놀면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보고서를 쓰거든요. 결국에 이 보고서가 핵심인데 네. 거기에 아이랑 이 엄마가 얼마나, 문가비 씨가 얼마나 깊은 유대를 가지고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지가 아이의 시선에서 다 적힐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키우시면 양육권을 방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아이들은 내 앞에서 다 좋은 얘기만 해요, 사실은.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아빠한테 사실 아빠랑 살고 싶어요. 할 수 있거든요. 애기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사조사관들 경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애들이 다 말해요. 엄마가 이렇게 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사건에 이제 아이 같은 경우도 엄마가 아빠만 만나고 오면 무슨 일 했어? 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말들이 있죠. 뒤에서 했던 말들을 다 합니다. 애들은 정말 순수하고 솔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희가 아까 드린 조언, 그냥 아이랑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양육권자 변경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정확하고요. 아까 뭐 정우성 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는데, 정우성 씨는 이제 천천히 준비하셔야 돼요. 정우성 씨 같이 이제 뭐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는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나 의뢰인분들 계시다면 천천히 잘 양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경제력, 사회적 명성 이런 것들로 친권 양육권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은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변경해 드릴게요. 너무 쉽게 말하는 변호사 있으면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 변경 안 됩니다, 이거. 정리를 해보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자녀 양육을 위한 어떤 시간적 여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 계획, 또 정서적인, 무엇보다 중요한 유대관계 형성, 뭐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또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저는 우리 의뢰인들한테 양육 계획서,
픽업을 누가 하는지, 아이들 주중에는 어떻게 케어할 거고 주말에 어떻게 케어할 거고 이런 것들 다 코치하면서 다 적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내용 수정해드리고 이런 내용 또 보완해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조언을 받으시고 내용을 정리하고 하는 정말 이렇게 긴 과정이거든요. 이게 꽤 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추은혜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양육권 관련해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당사자분들께 한 말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친권 양육권 문제 그리고 우리 가사 소송에 있어서는요. 자녀의 복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에요. 친권 양육권 어떻게든 제가 가져올 거예요, 변호사님. 근데 정말 우리 아이가 저를 원한다니까요. 이런 분들 계시면 알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와 천천히 꾸준히 유대관계 쌓으면서 아이가 놀라지 않게 정말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가비 씨 입장처럼 변호사님 친권 양육권 뺏기기 싫고요. 정말 뭐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은 지금 내가 좋은 엄마로서 좋은 양육자로서 잘 해오셨다면 자신감 가지시고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조언 꼭 드리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이렇게 지켜줄 수 있게 정말 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 노하우로 속 시원하고 정확하게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더듬듬 법률사무소 유튜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